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옹호한다면서 내놓은 말마다 막말 대잔치급으로 구설 설화에 오르면서 오히려 추미애를 곤궁에 빠뜨리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은 민주당 의원들과 바른말 하다가 쫓겨나게 생긴 의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일병, 네. 서씨 네. 이 구하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우선 뭐 옹호를 한다는 말들이 국민을 염장을 좀 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제 가장 이제 앞거는 박성준 원내대변인. 그런데 뭐 옹호는 할 수는 있어요. 같은 뭐 여당 사람들이고 자기 진영 사람이고 한 집안 식구들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안중근 의사의 말씀, 유국 헌신 군인 본분, 이거를 붙여서 안중근 의사의 그러한 말씀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비교를 할 걸 해야죠. 비교를. 군에 가서 탈영 혐의도 받고 있고 휴가 병가를 조작했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안중근 의사는 민족을 위해서 이또 이러음이 그 암살한 우리 민족의 참 어떻게 보면 태양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 분을 이렇게 비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박성준 의원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남산에 한번 가보라고 하고 싶어요. 남산에 가보면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 가면 눈물이 납니다. 손가락 단지 한 거부터 그 얼마나 그 열심히 살으셨는지 이 나라로 해서 몸을 바쳤는지 그 안중근 어머니도 이토 히로부미 암살하고 감옥 있을 때 그랬잖아요. 항소하지 말고 떳떳이 죽어라.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라. 참 대단한, 참 훌륭하신 어머니더라. 그렇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도 돌아가실 때까지 의연하잖아요. 당당하고. 그런 분을 어떻게 탈영병 혐의 받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지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안중근 의사가 또 가슴이 아픈 게 돌아가실 때가 31살이거든요. 진짜 젊은 나이도. 윤봉길 의사 서일병하고 몇 살을 안 남는데 서일병이 지금 27 아닙니까? 윤봉길 의사 다 24살이에요. 옛날에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보면 꽃다운 청춘을 바친 겁니다. 그래서 남산 가보면은 큰 비석에 써 있는 거 있어요. 안중근 의사 글을. 있습니다. 견리 사의, 견위 수명. 이익을 봤을 때는 의의를, 정의를 생각하고 위기에 국가가 닥쳤을 때는 목숨을 바친다. 이런 훌륭한 어른을 어떻게 저렇게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교하려면은 추미애는 신사임당이라고 비교해도 되겠어요? 신사임당. 아니 전에 조국을 조광조한테 또 비교했다가 또 난리가 한번 났지 않습니까? 조광조하고 어떻게 조국하고 비교해요? 조광조 집안은 한양조 씨거든요. 또 성도 그렇죠. 한글성만 같지. 그렇죠. 전혀 다른 집안이더구만요. 대쪽 같은 선비 조광조하고 또 비교해서 조씨 집안에서 한번 난리가 났던데 그렇게까지 어떻게 후한무치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 한때는 또 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세종대왕이라고도 비교했잖아요. 하여튼 뭐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한두 마디만 저들은 풍월로 이렇게 아무 때나 나불거리니까 이게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도 어느 정도 것 해도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안중근 의사가 무슨 탈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특혜 휴가를 갖겠으면 그 온 청춘을 바쳐서 진짜 위국 헌신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과 비교를 하니까 지금 뭐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건데요. 특히 그 윤주경 의원, 이분 윤봉길 의사 손녀 아니에요? 손녀죠. 눈물이 난다고 뭐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그 독립운동을 한 애국 열사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온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그럴 정도로 애국에 헌신하신 분이고 또 윤봉길 의사 집안도 그냥
그러니까 할머니, 윤주경 의원의 할머니도 윤병길 의사가 2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한 40, 50 돼서 돌아가신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20 안팎에 네. 그 어떻게 보면 일제 꽃다운 탄압까지 나이에. 피해서 그 고생했는데 그거를 이 추미애 아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독립열사 후손들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정말 아무 말 대잔치인데 그러니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훈장을 줘야겠다. 군대 갔다 왔다고? 그럼 우리나라 훈장 다 줘야죠. 그 화랑무공 훈장 뭐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유국 헌신했으니까 대한민국장 뭐 이런 것도 줘야죠. 또 군에서 그렇게 큰 공을 세웠다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을 잘 했다니까 화랑무공 훈장 진짜 받을 만하네요. 정말 화랑무공 훈장 저희 국립묘지에 계신 아버지도 그 화랑무공 훈장 받으셨는데 6.25 때 5년간 그 치열한 전투하시고 압록강까지 갔다 오시고 낙동강 전투까지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화랑무공 훈장하고 국립묘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명예인데 그거를 추미애 아들이 저런 거랑 비교한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닌가. 정말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준 의원은 뭐 이렇게 다선 의원도 아니고 중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또 이제 실수로라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그걸 또 사과를 했는데 김태년 또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카톡으로 휴가 신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 측이 군 문화가 이렇게 변한지 모르고 헛소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또 이어서 홍영표 이분도 또 원내대표 신분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국방에서 그 앞에 바로 신원식 의원도 있고 한기호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다 두 분 다 삼성장군 출신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대놓고 과거에는 쿠데타 해갖고 정권 잡더니 이제 그거 안 되니까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정치 조작한다고. 그건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한기호 의원은 5.16 때 육사 생도였고 신원식 장군은 저 5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5.16 때 한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서너 살. 그런 사람한테 쿠데타 세력이라고 한다는 게 저렇게 말이 되는지. 진짜 홍영표 의원은 떳떳한가요? 자기 조상들은 뭐 했습니까? 할아버지가 그 친일 인명사진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등록된 사람 아니에요. 귀족으로 했어요, 귀족.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칭하면서 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쿠데타로 저렇게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동생 박지만하고 육사 동기라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어떻게 보면은 3스타에서 4스타 간다고 장관감이라고 그랬는데 예편을 당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은 케이스인데 그걸 면전에다 대고 쿠데타 세력이라고 참 홍영표 의원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당의 중진인지 옛날에 왜 손혜원 의원 국회 기자회견 할 때 목포 투기 할 때 그때 옆에 서서 꼽사리 껴서 같이 했잖아요.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하여튼 웃음거리가 됐죠. 보좌관처럼 서서 딱 손 이렇게 공손히 잡고 참 이분도 그 조상 때부터 이렇게 어디 센 쪽에 붙는 것은 좀 DNA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출세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가족력을 가지고 운동권 세력 내에 들어가갖고 출세를 한 거예요.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고 오로지 청와대나 위에서 날 어떻게 볼까 이런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자꾸 독재 그 후진 나라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른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은 하도 뭐 친문 호기병 역할을 했으니까 더 언급을 하고 싶지도 않고 윤건영 이 사람은 뭐 문재인 복심이라고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건영이는 동사무소 전화 온 것도 청탁이냐? 정청래가 또 이상한 비유를 댔잖아요.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것도 청탁이냐? 아니 될 것을 대야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북 관계를 다 주무르고 대통령의 가장 복심으로서 핵심 측근 역할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추미애가 당 대표 할 때
문재인 정권 출범이 2017년 5월에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휴가 갈 때가 2017년 6월 달에요. 여당 대표였을 때요, 추미애가. 그때 보좌관이 계속 휴가 때 전화하고 또 추미애 부부가 전화하고 또 당직병이 추미애 아들 왜 안 들어오냐까지 전화하고 그게 어떻게 청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인 청탁인데 그거를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도 청탁이냐,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것도 청탁이냐. 오늘요 국방일보에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네, 그렇다고. 예, 만화가 났거든요. 예. 만화가 났는데 거기에 만화 속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예, 군 당국자에 전화를 거는 만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아들을 좀 일 편한 행정병으로 좀 보직을 해달라.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그게 국방일보 만화에 나왔어요. 거기에는 전화 건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국장, 사단장, 연대장이 부정청탁 공직자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부정청탁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인 대대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방일보에. 국방일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기관지예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 특히 이 육군 내에서는 소위 말해서 정경두파, 추미애 옹호파하고 양심 세력파가 상당히 갈등이 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양심 세력파 쪽에서 많이 진실을 지금 이렇게 흘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 국방 홍보원에서 그렇죠. 만들어내는데 그 홍보원장 꼭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 갈릴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대통령 영린을 건드린 어떻게 거. 보면은 저 일제시대 때 송기정 마라톤이 올림픽 따고 일장기를 그 훼손해서 왜 일장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방일보에서 그 밑에 만화 밑에는 한미 연합사단과 함께하는 오늘의 군사 영어에 영어가 뭐냐면 타령이 나왔어요. 타령. 에비센트 위드아웃 리브. 허락 안 받고 튄 거 타령이라고 영어 설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국방부 장관 너희들 엿먹어라 이거죠. 이거가 모르고 했으면은 뭐 실수했겠지만 알고 했으면은 민주투사로 나중에 평가받아야죠. 이게 추미애 아들이 그 휴가 뭐 갖고 전화한 게 뭐 문제냐고 그러는데 군대에서는요 날짜 2개를 기다립니다. 저도 제대 날짜하고 휴가 날짜. 그럼요. 2개 날짜만 봐요. 저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그렇죠. 치고 앉았잖아요. 그만큼 휴가가 중요해요. 휴가 닥치면은 동그라미 며칠 갔다가 그렇죠. 며칠 남았다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합 받을 때 뭐냐면 물구나무는 서도 국방부식에는 간다. 이랬잖아요. 저는 군대 생활 31개월 했습니다만은 제일 화나는 게 저보다 군대에 늦게 들어와서 먼저 제대하는 놈들. 제일 화가 났어요. 그렇죠. 무슨 의과사제대다 무슨 그렇죠. 이런저런 핑계로 먼저 나가버리면 또 대학 3학년까지 다니고 보면 그때 우리 좀 6개월 줄어들죠. 면제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휴가 날짜가 그렇게 민감한데 그 병가를 2차례 걸쳐서 한 20여일 하고 거기에 붙여서 개인 휴가를 갔는데 휴가증도 없고 뭐 병 치료한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 국민이 이건 분노하는 그런 사건인데 오죽했으면 국방일보에 의원 보좌관 부정청탁 만화까지 게재가 됐겠어요. 그 윤건영 의원이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윤건영 의원이 허위 그런 그 회계 부정 문제하고 허위 인턴 직원 등록을 했다는 거. 이게 그렇죠.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김한희 씨라고 이분이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서울 남부지검에다가 제보를 했는데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어 고발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김한희 씨가 자수서를 낸 거예요. 나도 공범이다. 왜 수사를 안 하느냐. 말하자면 자기 이름을 내놓지 않고 하니까 그냥 깔아 뭉개니까 내가 당사자고 내가 공익 제보한 사람이다. 같이 수사 좀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백원 의원은 인턴으로 국회 보좌관실 인턴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분한테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돈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윤건영이가 노무현 재단 산하에 있던 항공미래발전연구원의 기획실장일 때 허위 그런 그
인턴으로 등록을 해서 100원 의원실로부터 의원실이 가보지도 않은데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월급을. 또 하나는 그 하나씨 명의로 무통장 또 개설을 해갖고 어떻게 보면 차명 계좌를 개설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지자체에서 영업비 따오고 또 무슨 기념식 같은 것도 영업비 따오고 정부 그런 거 해갖고 그다 넣어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세다 보니까 백원호도 실세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렇죠. 또 윤건이는 실세니까 나 서울 남부지검에서 전혀 수사를 안 하니까 본인이 내가 같이 공범했으니까 좀 조사 좀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해도 너무한 거죠. 실세라고 아예 수사도 안 하고. 저는요, 지금 실세에 대해서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추미애도 저 올해 1월 달에 그 고발됐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된 게 1월이고 1월. 또 기타 고발이 지금 21건인가 그렇죠. 됩니다. 됐는데 참고인 조사를 5월 25일 서병장 서일병인가는 출두는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8개월 이상 끌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정권이 참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힘 있을 때 야 싸게 막아라. 싸게 막아라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 막고 있어요. 우린 깨끗하다고. 다음 정권에 들어와서 정권 교체가 돼서 보수가 잡으면 당연히 재수사해야 되지만 아마 지금 이재명이나 이낙연이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 된다면 이 수사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든 재창출이 되든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바보. YS나 DJ가 자기 현직 때 아들 감옥 보냈잖아요. 그게 훌륭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정치 구단이에요. 아버지가 대통령 할 때 아들 군대 보낸 식으로 감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자기 관계된 사람 싹 막 틀어막고 있어요. 자기 이제 물러나면은 이 사람들 다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한다고 봐야죠. 자기 정권에서 권력을 승계하더라도 어차피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여러 문제들은 털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 그 민주당 전 대표가 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재명은 강인하고 입지전적이고 이낙연은 도지사도 하고 총리도 하고 경험이 많고 한데 김경수 경남지사도 좀 좋은 후보로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도 불안하고 이재명도 불안한 거예요. 김경수 별명은 바둑이잖아요. 얘 시켜놓으면 완전 삽살개죠. 삽살개처럼 할 것 같다. 그 불안감, 불안감의 발로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말 퇴임 이후에 편하게 지내려면은 지금 거론되는 거 수사 좀 시켜야 되고 울산 시장 그 청와대 압력 넣은 것도 수사를 해서 처리할 사람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부파들 말고 조금박해라고 있었잖아요. 민주당에. 조홍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이 세 사람을 이름을 압축해갖고 조금박해인데 특히 지금 뭐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이제 현역이 아니니까 요즘은 또 최고위원도 그만두어서 목소리가 없습니다만은 박용진, 조홍천, 금태섭 이분들이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짜 쓴소리들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쫓겨나게 된 형편이래요. 그냥 뭐 문자 폭탄이 오고 나대지 마라, 해당 행위다, 내부 총질이다 해갖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 없죠. 박용진 의원 그랬잖아요. 추미애 사건 병역 문제 우리 국민의 어떻게 보면 영린과 같은 건데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게 뭐 잘못된 말인가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 특히 뭐 젊은이들, 평범한 젊은이들 그 허탈감 죄송하다. 그렇죠. 정말 잘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 추미애 건 때문에 아들 때문에 국민들이 화난 게 추미애의 그 빈정거리는 태도. 청문회 때 작년 12월부터 계속 말 돌리고 비웃고 그랬잖아요. 여당 의원이 물어보면 소설 쓰시네.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난 데다가 여당하고 검찰하고 국방부가 비호를 한다면서 너무 세게 비호를 해버렸어요.
적당히 해야지 국민들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세게 비호를 했어요. 그리고 막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 못하게 계속 동부지검장 바꾸고 팀 바꾸고 제대로 참고 조서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더 커진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바로 그 얘기를 지적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됐다. 영어로 애티튜드가 문제다. 그렇죠. 태도. 그렇죠. 태도가 문제죠. 근데 이제 그저께 나와서도 뭐 많이 톤을 낮췄습니다만은 또 야비하다. 그렇게 또 그렇죠. 전주의 의원이 보고 아들 야비하다고 문제, 그랬죠. 그 탈령이나 다름없다. 대법원 판결. 탈영이지 그게 뭐예요? 휴가 날짜에 안 들어오는데. 그걸 야비하다고 또 하더라고요. 같은 판사끼리 그건 또. 군을 몰라서 그래요. 군대는요. 입대할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머리숱에다가 제대합니다. 예. 일석점호, 일조점호 수시로 인원 파악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탈영이고. 왜냐? 유사시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요한 사람이 빠지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영에 대해서 그만큼 전쟁 중에는 탈영하면 바로 총살이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왜 명량해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겁이 나서 도망간 병사 잡아와서 그냥 목 치잖아요. 목 치잖아요. 예. 그게 군기를 그만큼 중요시하는 거죠. 일벌백계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처럼 카톡으로 휴가 연장하고 저렇게 마음대로 하면은 우리나라 군대는 정말 당나라 군대보다도 못한 그런 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너무 심하게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 공수처 처리에 반대했다가 뭐 공천에도 탈락하고 또 징계까지 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제정신이냐 이렇게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특히 친문 핵심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분들이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